지난 8월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비크람이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비크람은 러시아가 실패했던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면서 명실상부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도착한 탐사선이 되었는데요. 이곳에는 다량의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인도 측에서는 대부분의 장비를 동면 상태로 전환하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투입된 960억 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은 성과를 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인도에서는 어떤 대단한 사실을 알아냈길래 저렇게 큰 돈을 쓰고도 오히려 쿨할 수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사 읽어드리는 남자 이민영입니다. 오늘 준비된 타이틀은요, 달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4가지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네이처에서는 인도가 달의 남극을 탐사하게 되면서 2주 동안 밝혀낸 사실들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4가지의 발견이 오늘의 메인 디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2주? 왜 이렇게 짧냐? 그거 하려고 올라간 거냐?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탐사는 높은 확률로 이게 끝입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 960억 원이 들어갔는데 고작 2주 탐사한 게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러시아 탐사선인 루나 25호가 2천억이 넘는 돈을 쓰고도 그냥 추락해버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싸게 잘 하고 온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길게 탐사하면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짧게 탐사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탐사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비크람이고 여기 타 있는 이 조그만한 이 녀석이 탐사 자동차인데 이 녀석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조그만하게 태양 전지판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해가 떠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달의 하루가 약 30일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30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달 한 번에 해 30번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달은 약 15일간의 긴 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잠자기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만약 이상적으로 본다면 다음 해가 뜨는 9월 22일 새벽에 이 친구가 다시 움직여줘야 하는데 거기 환경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달에 있는 먼지는 정전기를 엄청 띠고 있거든요. 게다가 중력이 약해서 잘 가라앉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태양 전지판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버리면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 달의 남극으로 간 건가?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서 다량의 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다면 좋은 점은 당연히 사람이 거기 거주할 때 식수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걸 분해해서 산소로 만들거나 로켓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로켓의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여기가 태양계 다른 행성 혹은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일종의 주유소처럼요. 실제로 로켓은 달에서 출발하는 게 지구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달은 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에 비해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켓을 쏘면 막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지만 달에서 출발하는 시대가 되면 로켓 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여기 비행기 출발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우주로 나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게다가 지금은 달과 관련된 국제법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자원을 얻는 과정에 크게 기여할수록 더 많은 소유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약 인도에서 이 물의 소유권을 일부라도 가진다면 그 부가가치는 정말 말도 못할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탐사팀은 돈을 조금 많이 쓰더라도 달의 남극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롭게 개척한 지역에 기지를 짓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외부와의 통신 가능성, 그리고 2번째는 지질학적인 환경인데요. 그래서 인도 측에서는 일단 여기가 통신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달의 하늘, 이 부분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전리층이라고 하는 하늘에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밀도가 크면
전파가 방해되거나 통신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행성이든 남극 지역에서는 전리층의 밀도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시면 태양에서 나온 고에너지 입자가 자기장에 막혀서 극지방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쪽으로 고에너지 입자들이 모이면서 지들끼리 막 충돌을 하니까 전하를 띤 입자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를 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측정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달에서는 지구 전리층 밀도의 0.01% 미만으로 매우 적은 양이 측정되면서 통신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통신을 위한 복잡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만약에 전리층이 두꺼웠으면 통신을 위해서 위성을 띄울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이게 필요 없겠다 라는, 이게 첫 번째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고요. 달에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다음은 달에 기지를 지을 때 무조건 확인해야 할 것, 바로 월진입니다. 월진은 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구의 경우에는 판의 이동, 그러니까 이 판때기, 땅 판때기가 움직이면서 지들끼리 막 마찰이 되니까 그 과정에 생기는 게 지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달에는 판의 이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되게 재밌는데요. 첫 번째는 소행성의 충돌에 의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행성이 꽝꽝 이렇게 부딪히니까 땅이 왕왕 울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음 두 번째는 밤낮 기온차가 200도 이상 나니까 달의 내부가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수축 팽창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얘의 내부가 쪼그라들었다 커졌다 하니까 금도 가고 지진도 일어나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지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달에서는 이런 월진이 매일매일 몇 번씩이나 일어납니다. 원인이 밤과 낮의 온도 차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혹은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야 거기에 기지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진 측정 장치가 땅에 내리자마자 4초 만에 월진이 감지되는 등 이곳이 월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새롭게 밝혀낸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기지를 짓는다면 이런 월진의 패턴과 강도를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건축 형태나 자재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달의 남극에 물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달은 기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100도씨에서 팔팔팔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물이 영하 160도의 굉장히 극조온의 환경에서도 수증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물이 존재하려면 영하 160도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남극 부근에서는 깊게 파여있는 크레이터 부분에 수억 년 동안 햇빛이 닿지 않은 굉장히 추운 지역이 있어서 이곳에는 얼음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달의 표면에는 기온이 영하 160도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달의 지표면에서 딱 10cm만 파고 들어가도 온도가 무려 60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이걸 지구에 비유하면 제가 놀이터에 가서 땅을 10cm 요만큼 팠는데 거기가 영하 30도인 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도 온도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혹시나 극지방이 아닌 지역에도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하수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조금 실용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달에서 유황이 발견된 사실입니다. 자연에서 발견된 유황은 대부분 화산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황의 양과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원시달이 어떤 모습이었고 달 내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전망된다는 겁니다. 사실 달이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달에 대해서 그다지 아는 게 많지 않거든요. 달의 탄생에 대해서도 몇 가지 가설만 있을 뿐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고요. 만약 달에서 이 같은 지질학적 발견이 계속되고 달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나간다면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견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비록 2주간의 짧은 조사였지만 상당히 유의미한 조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는 9월 22일에 비크람이 만약 다시 작동한다면 더 많은 발견을 할 수도 있을 거라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는 사람이 달에 가서 사는 시대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길어도 한 20년? 나중에는 막 달에서 애도 낳고 달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달인?